이런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리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순간의 선택이 4년, 5년을 좌우하게 되고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될 돈이 남들보다 2배 이상의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결과를 내게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8월에 출고된 더 K9 모비딕이라고 불렀던 박세리 전설이 모델이 되기도 했던 바로 그 차량입니다. 예전에 에쿠스, EQ, 지금은 제네시스의 G90 이런 차량을 상대하기 위해서 기아 자동차에서 내놓은 차가 바로 K9입니다. 차량 금액도 사실 G80과 G90 사이에 있는 그 정도 금액을 형성을 하고 있고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 옵션이나 스타일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예전에 있는 EQ900이나 이런 차량보다 젊은 이미지의 역동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7이나 K9을 리스로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걸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19년 8월에 출고가 된 더 K9입니다. 모비딕 3.8 GDI 플래티늄 3 모델입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썬루프에 옵션 추가를 해서 실제 신차 금액으로 7천만 원 정도를 주고 출고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2021년에 새로 나온 K9까지 4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K7은 같은 기간 안에 5번을 변경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부분은 뺀다 하더라도 3에서 보통 5년 정도를 많이 리스를 하시니까요.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48개월, 60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분명히 중간에 세대 변경이 한 번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타고 있는 동안에 바로 단종차가 되고 리스로 승계를 하거나 중도에 정리를 하거나 반납을 해야 될 때 내가 의도치 하지 않은 감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유지를 해야 되는 채권은 동일하지만 중고차 시세는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리스 승계를 했다? 지금 이 차처럼 19년 8월에 나와서 2020년인데 2020년 하반기에 어떤 차량이 나왔냐? K9이 새로 나왔죠. 더 뉴 K9 2세대에서 최근에 나온 LED를 강화한 모델이 나왔어요. 옵션도 훨씬 더 강화됐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차는 바로 구형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엔카에서도 보면 가격 자체가 7천만 원 정도의 이 차량을 처음에 출고를 했었는데 중고차 시세로 보니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4,700, 4,600 이렇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행거리가 22,000km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누구 잘못이죠? 고객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책임은 누가? 고객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 선택을 대단히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아직 수급이 덜하기 때문에 신차가 덜 나오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만약에 평상시 같았으면 얘는 거의 3천만 원 가까운 시세 변동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쁜 거 좋습니다.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타는 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꾸 모델 변경을 해주는 차는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중고차 시세 감가를 정면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리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영업사원이나 중고차 리스를 할 때 업체를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이 바로 오늘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차 가격은 중고차 시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차 같은 경우는 출고 가격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업체마다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차가 엄청나게 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업체에 따라서 리스는 이율은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 차량의 실행 금액을 이야기 드리고 실제로 내가 다 내야 되는 금액을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분이 이전비까지 합치면 한 7,600, 700 되는 차를 2개월, 3개월 되어 있는 중고차로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행을 6,594만 원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48개월을 다 내고 봤더니 총 내야 되는 금액이 9,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차량 원금은 빼놓고 이자만 얼마냐? 2,6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4년인데 1년으로 나눠봤더니 한 650이 좀 넘어요. 매달 내야 되는 리스료가 대략 160만 원인데 그 중에 55만 원이 이자입니다. 이자율로 따져봤더니 한 15% 돼요. 제가 이걸 보고 몇 번을 다시 제가 계산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6,500짜리 차를 실행시키는데 2,6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돼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야기가 되실 수 있어요. 법인업체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고금리로 나오게 되지만 일반적인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일반적인 중금리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9%를 더 받으신 거예요. 남아있는 개월수가 26개월인데 26개월 동안 55만 원씩 26개월을 이자를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총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얼마냐? 1,430 정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60%를 감할 수 있었다면 실제로 이분이 내야 될 돈은 570만 원 정도가 이자 부분인데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얼마냐? 850, 900? 이 정도를 이자를 더 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이게 이 업체의 문제입니다. 대놓고 속이려면 왜 못 속이겠어요? 요즘 이야기를 하는 리스 사기 수법을 쓰는 그런 업체, 밴드, 다른 데에서도 경험 있는 사람들이 리스료 지원해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 리스료를 뿌려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매달 리스료를 지원해주니까 그 업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높다 하더라도 그래 지원 들어오니까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내가 낮은 걸로 한 거야.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없어졌고 그냥 나머지 리스료 이 15%짜리를 그대로 안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업체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지원금 없고 처음에 납부한 보증금도 꿀꺽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분들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 사기편 꼭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리스 사기다. 리스를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무보증으로 해서 내 차를 그냥 좋은 차를 타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이율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현금을 여기다 꽂아놓지 않고 현금을 좀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껴서 좀이라도 가게에 아니면 사업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차와 잘못된 업체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매달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더 내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리스하기에 좋은 차가 있다는 거고 내가 타기 좋은 차가 있습니다. 리스하기 좋은 차를 업무용으로 쓴다면 선택해 주는 게 좋겠다. 세대가 변화가 빨리 되는 차량들은 되도록이면 선택하지 말아라. 그리고 중고차 시세 감가가 덜 되는 차를 선택을 해라. 인기차죠. 신차 리스할 때 특히나 중고차 리스할 때는 이유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타고 싶은 차 타셔야 됩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선택하길 바란다는 이야기고요. 역시 리스 업체를 선택을 할 때에도 제대로 된 업체를 찍어서 내 리스료가 얼마인지 내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업체로 하셔야 된다는 점 오늘 이야기를 드리면서 리스 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만큼은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죠? 오늘 내용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좀 많이 주시고요. 항상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리스 생활 시유카TV의 정준환이었습니다.